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2021년 7월 달이 밝았습니다. 다시 우리한테 주어진 31의 날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24시간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요. 7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 만들어 나가시는 미주은 패밀리 되셨으면 합니다. 매달 첫 번째 날에는요, 제가 미주은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사실 미주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영상을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욕심을 내볼까 합니다. 최근에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을 시청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영상 보내드리고요. 이따가 퇴근하고 나서 미주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영상 빨리 제작해서요. 오늘 저녁에 두 번째 영상 업로딩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제가 지내고 있는 곳보다 2시간 정도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한 밤 9시나 10시 정도 돼야 두 번째 영상을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는 두 개의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1년 7월의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코너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매일매일 참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노력과 분석이 들어가 있는 기사를 찾아보기란 참 어렵거든요. 그만큼 미디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생산해야 되는 좀 압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간만에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는 좋은 기사가 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탑 그로스 스톡스 for July 2021 기사의 제목은요, 2021년 7월 달에 우리가 매수해야 할 최고의 성장주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가 성장주를 얘기할 때는요, 보통 어닝이라는 것은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죠. 따라서 순이익이나 아니면은 매출이 앞으로 계속 많이 성장할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제 투자하는 것을 성장주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식 시장 내에는 무늬만 성장주지 제대로 이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성장주, 진정한 의미의 성장주는 어떤 기업들인지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보시는 통계적인 자료는요, 6월 2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2개월 동안 어떤 기업들이 어닝의 성장이 가장 좋았고, 또한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기업이 가장 좋은 매출의 성장을 보였는지 리스트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탑 3를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는 리스트는 탑 그로스 스톡스 바이 EPS 그로스. 따라서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좋은 성장을 보여준 기업 3개를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요, Fifth Third Bancorp입니다. 티커 네임은 FITB고요. 자,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주가 38.59달러고요. 마켓 캡이 27.1빌리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정보는 EPS 그로스겠죠. 자, Fifth Third Bancorp 같은 경우는 지난 12개월 동안 EPS가 무려 2220%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EPS 그로스가 좋았던 그룹은요,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입니다. 티커 네임은 BSX고요. EPS 성장률 마찬가지로 2200%입니다. 22배가 올라갔다는 거죠, EPS가. 자,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 이름은요, 인터퍼블릭 그룹 오브 컴퍼니즈입니다. 이 그룹 마찬가지로 EPS 그로스가 2200%다. 따라서 이 세 기업은요, 지난 12개월 동안 어닝, 즉 순이익이 22배 정도 성장한 굉장히 견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요, 두 번째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탑 그로스 스톡스 바이 세일즈 그로스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멋진 모습을 보인 기업 세 가지를 지금 리스트업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기업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티커 네임은 ZM이죠. 자, 보시면은 레비뉴 그로스가 무려 191.4%, 무려 200% 가까운 매출의 성장을 지난 12개월 동안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기업 역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이죠. 애쉬입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141.5%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기업은요, Essential Utilities, 유틸리티 관련된 기업인데 매출 성장률이 무려 128.3%, 유틸리티 기업이 100%가 넘는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눈부신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카테고리가 재미있는데요. 이번에는 EPS와 레비뉴를 반반씩 비중을 둬서 두 부분 모두에서 좋은 성장을 보여준 기업 세 가지를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업은 반가운 이름이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비뉴 그로스가 73.6%,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1850%가 올라가면서 당당 그로스 스탁 넘버 1으로 지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줌이 나옵니다. 줌 같은 경우는 매출이 191.4%, EPS 역시 722%라는 엄청난 성장을 지난 12개월 동안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로 리스트업되는 기업은 에베레스트 리그룹인데요. 레비뉴 그로스 매출의 성장은 34.1%로 다소 좀 둔화되는 느낌이 있지만 EPS 같은 경우는 1980%로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안겨준 이런 기업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첫 번째 기사를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너무 딱딱한 숫자가 많이 등장해서요. 두 번째 기사는 조금 부드럽고 약간 재미있는 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찰리 먼거 says he's in love with Zoom. Thinks the video conferencing trend is here to stay. 찰리 먼거가 사랑을 고백했다. 찰리 먼거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 대상은 줌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디오 컨퍼런싱, 화상 회의는요. 이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변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죠. 찰리 먼거가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90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찰리 먼거는요. 바이스 체어맨이다. 부회장이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먼거가 믿고 있다. 뭐를 믿고 있냐면 줌 비디오가 계속해서 번영할 것이다.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even as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이프가 우리의 삶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줌이라는 기업은 계속 잘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애정을 고백했는데요. 나는 완전히 줌에 빠져버렸다.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먼거가 얘기하기를 CNBC의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버펫 앤 먼거 웰스 오브 위즈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줌은 우리 곁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편리함을 우리 삶에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겠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인 워렌 버핏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냥 옛날 방식의 전화기가 훨씬 좋다. 이렇게 좀 에피소드를 하나 공개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시고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단말기가 하나 있잖아요. 요 작은 스퀘어 모양의 요 단말기를 가지고 엄청난 혁신을 불러온 그런 기업이 있죠. 바로 스퀘어입니다. 스퀘어가 가장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사실 요 작은 장비 하나로 시작을 했죠. 따라서 스퀘어는요, 엄밀히 따지면 온라인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오프라인이었죠. 왜냐하면 직접 매장에서 이 매장을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경영진이 이 작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캐시 앱이라는 것을 개발하면서 핀테크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페이팔이 가지고 있던 그 비즈니스 시장을 조금씩 이제 침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그 페이팔이 반격에 나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기사가 등장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퀘어한테 조금씩 비즈니스 영역을 빼앗기던 페이팔이 어떠한 반격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페이팔 launches PayPal Jettle for small businesses in the US. 페이팔이 이번에 론칭을 한다는 거죠. 그 비즈니스 모델의 이름은 페이팔 제틀입니다. 그리고 페이팔 제틀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쪽에 있는 작은 소상인들을 한번 우리가 점령해 보겠다. 이쪽 비즈니스를 빼앗아 보겠다. 이러한 포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페이팔이 이번에 론칭을 했다. 페이팔 제트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론칭한 거죠. 기억하시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을 기억하냐면요. 페이팔이 애퀴지션, 인수를 성공시킨 적이 있었죠. 자, 그 인수권은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거였냐면 스웨덴에서 온 기업이죠. 아이제트리라는 기업을 2018년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인수 금액이 2.2 빌리언이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이런 기업이었죠. 이 기업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해서 론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론칭하는 비즈니스의 키 포인트는 제틀 카드 리더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스퀘어의 그 카드 리더가 기억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틀 카드 리더로 어떠한 일을 할 거냐면 스몰 비즈니스, 영세 상인들이 세일, 매출을 관리하고 인벤토리, 그 재고를 관리하고 레포팅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결제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스퀘어의 그 카드 리더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틀 카드 리더가 센트럴라이즈 허브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센트럴라이즈 허브라는 것은 이제 중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기능의 중심이 되냐면 이 페이팔 제틀 어카운트를 가지고 이커머스도 운영할 수 있고요. 회계적인 부분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오브 세일 파트너랑도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 오브 세일 파트너는 뭐 비자 카드라든지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페이팔의 이번에 제틀은 컴플리트한다, 완성시켜 주었다. 포인트 오브 세일 인티그레이션.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말기라고 보통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은 샵에 갔을 때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긁고요. 보면은 이제 화면에 얼마라고 뜨고 영수증도 프린트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 그러는데 이 단말기와 뭐를 연결해 주냐면 빅커머스를 연결해 준다. 빅커머스는요, 대표적인 쇼피파이의 그 경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커머스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빅커머스랑 이번에 손을 잡고요. 드디어 이커머스에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확실한 옴니 채널 이코시스템을 개발한다. 옴니 채널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렇게 모두 가지고 있는 채널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페이팔이 제트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이 생태계 안에는요, 원래 페이팔이 가지고 있던 디지털 오퍼레이션,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 진출하는 오프라인 비즈니스까지 연결해 준다. 따라서 지금 이 기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스퀘어 같은 경우는 원래 오프라인에서 시작해서 이 오프라인의 영역을 페이팔이 가지고 있던 온라인으로 확장시켜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핀테크의 강자로 떠올랐는데 진정한 핀테크의 넘버 원이었던 페이팔은 이제 더 이상 스퀘어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스퀘어를 역으로 역공한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은 오프라인 샵에 포인트 오브 세일을 우리가 점령하겠다. 따라서 스퀘어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로쿠에 관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로쿠가 어제 시장에서 4.26%나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호재가 있었고요. 이 호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Roku rises to 3% gain as Apple buys a spot on remote control. 로쿠의 주가가 3% 올라갔다. 결국은 이제 4% 넘게 상승했죠. 그 이유는 애플이 스폿을 하나 샀는데요. 이 스폿은 어디에 있는 스폿이냐면 리모트 컨트롤이다. 어제 로쿠가 새로운 리모트 컨트롤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트 컨트롤의 한 부분을 애플이 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어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로쿠가 무빙 샤플리,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조용하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발표했냐면 애플이 이번에 버튼 하나를 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버튼은 로쿠가 발표한 리모트 컨트롤에 들어가 있는 버튼이고 이 버튼은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버튼이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로쿠가 새롭게 출시한 리모트 컨트롤이고요. 이 리모트 컨트롤 아랫부분에 보시면 퀵 버튼 4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넷플릭스, 디즈니, 훌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TV에 연결해주는 그런 버튼이 4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버튼을 넣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스폿을 사야 되겠죠. 로쿠한테 돈을 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4개의 회사가 로쿠의 그 리모트 컨트롤을 확보했는데요. 버튼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이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미 오랫동안 판매하고 있던 TV 디바이스가 있다. 애플은 자기 자신들이 개발한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이렇게 버튼을 하나 샀다는 것은 로쿠가 킹 메이킹 포지션이다. 따라서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 로쿠
티모쿠가 당당 그 킹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따라서 애플한테 인정을 받은 로쿠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뉴스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떠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팔란티어 익스체인지 그룹4 글로벌 파트너십. 팔란티어가 이번에 연장을 한다. 그룹4 글로벌과의 파트너십을 연장한다는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룹4 글로벌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잖아요. 규모가 큰지 아니면 소규모의 그 고객사인지. 자, 그룹4 글로벌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니까 남미죠. 남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디어 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고객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룹4 글로벌과 처음에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2019년이었고요. 이때 이제 파트너십의 내용은 파운더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어서 애드벌타이저니까 광고주죠.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을 좀 증대시키고요. 또한 독자층과의 그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계약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팔란티어에 그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팔란티어는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였는데 두 개로 줄여 나갔고요. 첫 번째는 고담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고담은 CIA라든지 FBI 같은 국가기관의 임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 파운더리인데요. 파운더리는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이 빅데이터 정보를 이용해서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요. 분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 수립을 도와주고요. 또는 비즈니스들이 해야 되는 많은 결정들이 있는데 이 디시전 프로세스에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룹4 글로벌 같은 경우는 미디어 그룹이기 때문에 광고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 광고 판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전략 수립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독자층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 오디언스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광고 판매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기업과의 그 경쟁이 성립될 수도 있겠구나. 따라서 팔란티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회사가요. 이번에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것을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사 그룹4 글로벌이 얘기해 주기를요. 팔란티어는 우리를 도와줬다. 뭐를 도와줬냐면 가속화하는 것을 도와줬는데요. 우리 기업이 그 컬처를 바꾸는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컬처를 바꿔주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전략 수립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데이터를 그 기반으로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가 돼가고 있다. 팔란티어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데이터에 입각한 그런 전략 수립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좋은 호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내부적인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또한 파운더리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그리고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러한 그 혁신적인 상품은 전적으로 지금 데이터에 바탕을 주고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탑라인은 매출을 얘기하거든요. 매출은 탑라인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순위 이익은 바텀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매출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팔란티어를 추천해주는 좋은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그룹4 글로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주음 방송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유난히 클라우드 관련된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만 우리가 5G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5G 혁명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가 우리한테 안겨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원격 근무. 그 원격 근무라는 것은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의 서버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상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올려놓고 집에 있는 인터넷과 연결을 해서 액세스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온프레미스 그 서버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에 대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마존 그 AWS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애저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AT&T selling network cloud, moving 5G network to Microsoft Azure. 자, AT&T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그러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5G 시스템은 아예 애저를 이용하기로 했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메이저니까 굉장히 커다란 딜이고요. 스트래티직 딜, AT&T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적인 딜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AT&T가 그들의 5G 모바일 네트워크를 모두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상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네트워크 클라우드는 아예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의 지금 거래가 됐는지 파이낸셜 그 조건은 나와 있지 않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AT&T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접근성이 이번에 확보가 됐고요. 그러면서 텔레콤 오퍼링, 여러 가지 이제 텔레콤 관련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가 지금 선점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다른 그 통신 회사에도 접근을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그 AT&T가 가지고 있는 그 5G 망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5G 망이 구축이 될 텐데 이 구축되는 망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애저가 확보하게 됐다.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뜻깊은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크레이머가 등장합니다. 크레이머라는 사람은요, 짐 크레이머를 얘기하죠. CNBC 그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그런 진행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빵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크레이머가 이번에 얘기하기를요, 빵 말고 더 좋은 주식들이 있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so-called 빵,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빵이라는 주식들은 최근에 리서지하고 있다. 리서전트는 뭐냐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 중에 하나가 빵 주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NBC의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테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맞는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들은 빵이 아니다라고 지금 넌지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내가 지금 가장 좋게 보는 그룹은 빵이 아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셈이다. 셈이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를 얘기하거든요. 세미컨덕터죠. 자,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지금 너무 아름답다. 지금 우리가 보유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자, S&P 500의 세미컨덕터 부분, 그리고 세미컨덕터 이퀴먼트니까 장비 부분이죠. 이 분야를 보면요, 현재 한 달 동안 패스트먼스니까 이제 6월 달을 얘기하겠죠. 6월 한 달 동안 7%나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랑 비교해 보냐면 전체 인덱스랑 비교해 보면, 즉 스파이랑 비교를 해보면 2.2%밖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반도체가 지금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개의 주식을 추천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두 번째가 AMD입니다. AMD는 Advanced Micro Device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 이 AMD 그리고 마이크론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MD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1일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죠. 지금 5월 13일부터만 보면 무려 25%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Don't forget, 잊지 마라. 자일링즈의 딜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AMD 같은 경우는 자일링즈와의 딜이 지금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자일링즈의 그 인수 합병권이 확정이 되게 되면 굉장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1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7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주가가 110까지 올라가게 되면 22%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자일링스라는 기업은요, 여러분들 그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AMD가 자일링스를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그 엔비디아와의 경쟁 구조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자일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정부의 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오늘 방송의 마무리를 해야 될 차례인데요.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 조금 뜨거워진 열기를 식혀가면서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뭐 맨날 최고점을 찍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은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닷컴 버블이 꺼진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두 분이 계셔서 이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는요. 리치 데드 그리고 푸어 데드라는 책을 쓴 그 작가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에픽 마켓 크래시가 올 것이다. 에픽 마켓 크래시라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그 시장이 확 주저앉는 이러한 그 폭락장을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것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골드, 실버, 금을 사거나 은을 사야 된다.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분은 그 폭락장이 올 거라는 주장을 지금 한 1년 넘게 하고 계신 분이다. 요 점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도 마찬가지로 폭락장을 예상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빌 스미드고요. 빌 스미드라는 사람은요, 빌 스미드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창립한 창립자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뭐 마켓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큰 폭으로 그 폭락하는 이러한 주식시장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의 의견 그리고 논리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나름대로 좀 미래를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폭락장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것은 사실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현금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폭락장이 오더라도 엄청난 타격이 없게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최근 들어서 현금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 포트폴리오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텐데 이 부분 보시면 아마도 제 현금 비중이 조금씩 올라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욕심을 내서 방송을 2번 보내드릴 텐데 오늘 저녁에 제가 다시 찾아오더라도 너무 식상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방송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조금 이따 저녁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are we in a buy everything market? Value and growth are both higher. 10 of the 11 sectors are in the green for the week. Oil is up, copper is up, gold is up. The only things seeing big moves lower this week are treasuries and Bitcoin. Is it sustainable and what is it telling us about the market today? Joining me is Bill Smead of Smead Capital Management. Bill, we wanted you to weigh in on this because we often just talk to you about value versus growth here. But again, it's the broader point that this is a good environment for stocks even after what we heard from the Fed last week. Yeah, Kelly, the market's grinding higher, but there are so many warning signs that we're in a dream market that is going to ultimately cause heartache for people. Not to pick on Jim Cramer, but this morning he was talking about the young people. He said they should put a bunch of money in the S&P 500 index and then they should buy 4 SPACs. Well, guess what? The S&P 500 index is loaded with overvalued growth stocks that when inflation, which is real, not transitory, hits, are going to have their PE ratios go way down. But Bill, isn't the point for people like me who don't want to have to think too hard about all this? Why can't I just go, you know what? All right, fine. Maybe it's inflation. Maybe it's deflation. Maybe it's reflation. Maybe it changes week to week to week. But the bottom line is that if you own the broad market, you will own the things that do well when they're doing well. And therefore, you sort of insure against your own inability to market time. And that works great about 80% of the time, except in 1929, 1972, and 1999. And all the tea leaves match up with those prior junctures. So the problem is, Warren Buffett talked about this in his annual meeting. He said he showed the 20 largest cap companies in the world in 1989 and asked you, where are they now? The thing regurgitates, and the problem is the index way over owns those things. And by the way, don't kid yourself. The antitrust winds are flying on both sides of the aisle this week.
and that isn't good for the S&P 500 index. But do you really think we're at a 1929-like moment for the market? Because that implies a broad market crash of, whether it's 29 or some of the more recent ones you picked, a broad market crash in the range of 20+%. Well, whenever the market historically gets completely enamored with disruption, it is a nightmare. You see, the radio business disrupted everything in the 1920s, and then RCA went 25 years without making money. The Nifty 50, Coca-Cola and Disney were trading at 60 and 80 times earnings, and they woke up in 1982 at single-digit multiples. See, it's not that these companies don't end up succeeding. It's that the compression in their price-earnings ratio ruins their long-term investment success. Look, it's eye-watering to look at the forward PE of Disney, which is almost 50 times. For Disney, that's remarkable. I mean, you can definitely feel a little uncomfortable with where stocks are trading here, but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saying that Tesla might mean revert and that the entire market will, right? Why can't the broad markets continue to do well, even if there's a major correction in some of the growth names? That's not the history. So from 99 to 08, energy was spectacular, and a few other areas were spectacular, and it was very difficult to make money on anything else during that time period. And that ultimately is the way this is going to play out. The market is not designed for 70% of the people to do well. Most people over long stretches of time suffer from stock market failure.